자,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매출액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지? 그래서 크게 정량적 방법하고 정성적 방법하고 간편 추정법이 있다 했고, 정량적 방법 말 그대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누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던 실적 기반을 한 매출액 추정. 그래서 주로 보면은 통계 데이터, 시계열 분석, 인과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성적 방법들은 질적 분석이죠, 그지? 그래서 경영자의 판단을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판매원의 의견을 갖다가 경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문가 조사를 하는 델파 기법, 그 다음에 시장 자체를 조사하는 거, 그지? 예. 이런 시장의 또 선호도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 추정법. 예.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영업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되는데 간편하게 또 추정하는 이런 방법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기준에 의한 방법, 그지? 회전율, 그다음에 사업장 면적, 방문 고객 수, 그다음에 인적 효율, 그러니까 사람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인적 효율, 그다음에 비용에 근거한 이런 추정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저번 시간까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오늘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 봅시다. 먼저 정량적 방법, 그지? 과거 실적 자료에 근거한 추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과거 실적 자료는 그 자사의 자기 회사의 실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장 전체의 실적 자료, 이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통계 수집 기관을 통해서 유료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업 계획 기반 매출액 추정이죠. 과거 실적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향후 어떤 공장 증설, 그지? 새로운 어떤 제품 라인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공장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생산 능력이 증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의한 매출액 추정은 추정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장의 규모, 그지? 또는 거기에서 소비자 수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곱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갖다가 추정 후에 자사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좀 더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그지? 경영적 판단법은 해당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진 경영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또는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어떤 경영자의 번뜩이는 해안, 그지? 탁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해안으로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판매원 의견 종합법, 그지? 일선에서, 필드에서, 그지? 현장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원들의 감각, 뛰어난 세일즈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업 사원들이 있으니까 감각을 활용해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델파법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 그지? 관계없는 분야가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을 섭외해 가지고 향후에 매출액 추정치를 받아 가지고 평균해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선호하는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하는 면접조사,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설문지를 만들어서 서베이하는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수요를 갖다가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시장조사법은, 그지?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많이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정량적 방법에서 자 봅시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을 갖다가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실적 기반 매출액 추정은 당연히 과거 실적이 있겠지, 그지? 그래 특히 그거 중에서 시계열 자료, 그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그러잖아. 타임 시리즈 데이터. 예를 들어서 시간 단위, 일정 기간 동안에, 그지?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예를 들어서 2024년까지, 그지? 25년 동안의 어떤 시간 자료, 그지? 그런 데이터. 예를 들어 어떤 가격의 추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대해 가지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든지, 그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보통 보면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거 갖다 일반 횡적이 아니고 종적인 종단 자료가 다릅니다. 이 종적 수직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직을 눕히면 또 수평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타임 시리즈는 일정 기간 동안에 조사하는 거고, 단순한 예측이 있고, 예, 단순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뭐 추이를 보겠지. 이제 트렌드 자체를 그래프를 딱 해가지고 X축과 Y축 해가지고 이런 추이를 갖다가 본다든지 트렌드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동평균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좌표 평면에서 X,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가격이고 이게 판매량이야. 판매량인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된다 하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직선 평균선을 그어보면 증가되는 추세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시점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증감이 나타난단 말이야.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그지? 예, 예를 들어서, 그지? 딱 들어보면 증감 한단 말이야. 극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극강하게 하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우리가 변화가 심하니까 예측하기 곤란하고 이런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평균을 갖다 이런 변동치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 것 갖다가 좀 더 순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동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에버리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다, 여기 2001년이다, 여기 2002년이다 그러면 여기간에 예를 들어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데이터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고, 그지? 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2000년, 2001년에서 또 2001년하고 2002년에 또 평균 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해주고, 그지? 만약 또 더 뒤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데이터 올라가잖아, 그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2003년도 자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년도 단위로 이렇게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뭐 2000년 이렇게 200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세 개 년도로 해가지고, 예, 이게 2000년도에서 2002년도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든지, 그지? 또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뭡니까? 세 개 년도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나누기를 3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평균을 내면 당연히 이 값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중심에 모이는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좀 그래프가 좀 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순탄한 형태의 곡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런 곡선은 결과적으로 이런 평균적인 트렌드 곡선에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 나중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경제 통계학이라든지 계량 경제 같은 경우에 배웁니다, 그지? 아무튼 그런 걸 해가지고 분석하고 예측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회귀를 분석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 하는데, 이 회귀 분석 쉽게 말하면 1차 함수식을 구하는 거야. 직선식을 구해. 좌표 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x가 증가되면 y도 증가되는 이 양의 기울기라는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 x, y 값이 자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추세를 가지는가 구해보거든. 그자 구해보니까는 대충 우상향하는 꼬라지로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y 꼴 2x 플러스 3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면은 x 앞에 있는 요 개수값 2하고, 그지?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y 플러스 3에서 이거는 y 절편이잖아. 자, 여기 있는 y 꼴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거잖아. 문자 y하고 문자 x는 관계를 가지는데 x의 몇 배? a 배만큼에다가 더하기 b 만큼 뭡니까? y가 증가되더란 말이야. 그지? 이게 만약에 수요 곡선이면 이래 될 거 아니야. d 이꼴 만약에 2x 플러스 3인데 이 x가 만약에 가격 p라 그러면 자, 이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다? 가격에다가 가격을 두 배 한 데다가 3을 갖다가 더한 값 형태로 수요가 증가되더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이용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수요 곡선이니까 뭐 가격하고 수요량, 그지? 또는 가격하고 공급량 이렇게 1차 함수식을 구해 가지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구매 의도를 갖다가 파악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기반 매출액 추정이죠. 과거 실적 자료가 부족할 때, 그지? 과거 실적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향후 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이 증가할 때, 이럴 때 뭡니까? 사업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반하에 매출액을 추정하고, 자, 당연히 사업 계획 기반이니까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 개발 능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매출액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점유율에 의한 매출액 추정은 추정 매출액을 구하죠. 시장의 규모에다가 시장 점유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향후 시장 전체의 규모, 그지? 추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장 규모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도출된 시장 점유율을 곱해가지고 해준다, 그지? 그런 게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됐죠. 앞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 알죠? 그지? 예, 전체 1등 시장 중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그지? 예, 예를 들어 매출액 같은 거 있잖아. 1등 기업이 매출액분에 자기 기업이 매출액 하면 그게 시장 점유율 되겠지, 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좀 치우겠습니다. 자, 보자. 자, 정성적 방법. 외부 환경 변화가 클 때, 너무 이렇게 요동친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심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지? 자, 경영자 판단법. 예, 경영자의 오랜 경험에 근거해서 예측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해안으로 예측하는 방법. 좀 과학은 아니잖아, 그지? 예,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뭔가, 워렌 버핏처럼 어떤 주식시장을 갖다 관망하는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어떤, 자기도 모르는 뭡니까? 핫 정보, 뜨거운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지? 예, 그거 다 합니다. 정보 없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외계인도 아니고 말이지. 예. 자, 그 다음에 판면 의견 종합법은 알기고, 그지? 예, 판면들 감각 활용하는데, 예, 판면들 불러가지고 설문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법.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매출액 추정하는데, 자, 특히 과거 데이터가 없거나 향후 변화폭이 클 때,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유명한 전문가들 다 끌어모여서, 그지? 자문합니다, 자문. 그지? 자문비가 많이 나가겠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 자, 당연히 면접조사, 소비자들 면접조사, 설문조사, 예, 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수요 예측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소비자들을 갖다 뽑을 때, 이 소비자들이 그 시장에 해당되는 시장의 대표성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 시장하고 관계없는 소비자, 예를 들어가도 뭐, 고급제를 만드는데, 서민들한테 가가지고, 시장 조사하면 엉터리 답이 나오겠지, 그지? 소비자, 예를 들어 서민층에서 고급 제품, 사치 제품 쓸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예. 잘못하면 설문 응답도 안 해줘. 그렇게 하면, 그지? 예, 잘해야 된다.